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자, 일단은, 요즘 자꾸 제가 새벽 4시 이후에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나고, 이거를 한 3일 했더니 상당히 피곤하네요. 오늘도 야구 보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종목 찾고 하다 보니까 12시가 또 넘었어요. 아이고, 좀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으로 진 매트릭스가 있는데 지금 이틀째 단일가 거래거든요. 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점 그냥 한 번 거래되고 한 번 거래되고 한 번 거래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가창에서도 이 호가가 3개씩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가격이 호가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딱 9시 30분, 뭐 10시 30분 이런 식으로 딱 체결이 되는 건데, 이 단일가 거래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체결되는 9시 30분이다. 그러면은 29분까지만 해도 이게 엄청 변동을 줘요. 물론 이제 그 한 25분, 26분 막 이럴 때는 그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체결이 되는 순간이 가까울수록 이게 변동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대충 이 호가를 딱 보고 대충 이쯤에서 체결됐다 되겠다 해가지고 사면은 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일가 거래 때 매매를 하기가 사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잠깐만요. 호가를 그냥 하나 불러올게요. 주식 주문. 일단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왜 이렇게- 참, 잔고가 이거 없는 계좌라서 깜짝 놀랐네. 예, 어쨌든 자, 여기 그 단일가 거래 때는 이렇게 세 개까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개까지만 보이고, 그러면 이 가격에 체결될지 이 가격에 체결될지 몰라요. 근데 막상 체결되는 순간에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확실하게 어떤 가격으로 체결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딱 9시 30분 정각에 00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30분이 딱 되고 나서, 아니 뭐 10시가 딱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딜레이가 생기다가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딱 그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개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 개.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아유, 막 호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보통은 막 이런 데다가 건다든지, 아니 바로 살 거면 이런 데다가 그냥 바로 걸면 되잖아요. 근데 딱 한 개의 호가, 내가 사든 팔든 무조건 한 개의 호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싶으면 아예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죠. 이 뭐 지금 여기 보면은 3만 50원이지만 순간적으로 얘가 또 확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3만 한 500원? 뭐 변동폭을 봐가면서 이 500원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높은 가격을 써야 되고, 어쨌든 지금 3만, 예를 드는 거예요. 3만 50원인데 내가 3만 500원에다가 100주를 사겠다고 매수를 걸잖아요. 그러면 그냥 3만 50원에 체결이 된다. 그러면 3만 50원에 100주가 체결이 돼요. 매수 주문은 이렇게 넣었지만 실제로 체결되는 거는 이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팔 때도 여기는 이제 3만 원이겠죠. 3만 50원이었으니까 그 밑에는 3만이겠죠. 근데도 한 29,500원에다가 팔겠다고 이렇게 매도 그냥 걸면은 나중에 그냥 3만 원, 3만 50원에 체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단일가 거래에서는 훨씬 더 높은 호가에다가 매수를 걸고 훨씬 더 낮은
호가에다가 매도를 걸면 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단 보통 이렇게 30분씩 체결되는 이런 단일가 거래 때는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단일가가 3일 동안 된다는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에 야, 니네 너무 과열됐어. 과열됐어. 좀 쉬어가. 그러면서 단일가 거래를 3일 줘요. 근데도 이 주가가 상승하면 1일 거래 정지를 시켜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단일가 거래를 또 해요. 심하면 뭐 열흘도 하죠. 그런 식으로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진정 좀 하라는 시간을 좀 주는 거거든요. 분봉에서도 너무 갑자기 올라오면 VI 걸리듯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진 매트릭스하고 SK 케미칼하고 AB 프로바이오, 뭐 판미셀 이런 것들도 이제 저기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이잖아요. 근데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단일가 거래 때 보면은 이때죠. 단일가 거래 때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했다가 근데 이제 3일째 되니까 오히려 막 올라갔어요. 이때가 이제 아이고 이때가 날짜가 13, 16, 17일 그리고 이제 단일가 해제되는 순간도 이렇게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얘는 한번 다시 일봉을 보면은요 13, 16, 17 13, 16, 17 이 구간이거든요. 얘도 여기서 이제 너무 이게 올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짜잘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단일가에 들어가고요. 단일가 동안에도 크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가 마지막 단일가 때는 오히려 올라가더니 해제되고도 이렇게 올라가고 거래정지 하루 먹고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되게 강하게 가고 있는데 사실 뭐 에비 프로바이어 같은 경우는 좀 재료가 약하긴 하죠. 그 물 좀. 이 모더나 창립 멤버였던 사람이 AB 프로의 뭐 이제 사내이사 사회인가? 하여튼 사내이사 하여튼 사내든 사회든 사실 이사라는 사람들이 뭐 직함이지 딱히 뭐 그렇게 엄청 한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재료가 약하긴 하죠. 회사 자체하고는 크게 상관도 없을 것 같고. 근데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력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세력 맘이에요, 진짜. 그 올릴 때 가격 보면은 뭐, 한 800원쯤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몇 배를 올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진 매트릭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또 단일가면서도 이 가격을 지키고 있고요. 5일선 살짝 빠졌네요. 살짝. 그래가지고 진 매트릭스를 단일가 거래기는 해도 한 29,000 아니다. 그냥 3만 원 아래 정도면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모험을. 물론 이제 이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욕심내지 말고 아니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 20선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비중을 이렇게 추가 매수할 거 염두에 두고 우선 1차적으로만 소량으로 한번 단일가 거래 매매 연습해 본다 생각하고 아마 이제 조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고점 부근이죠. 20번하고도 이격이 상당히 있고 사실 되게 위험한 매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이게 AB 프로바이어처럼 반드시 이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하여튼 진 매트릭스는 내일 단일가 거래 3만 원 아래 정도라면은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1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하면서 뺐어요. 이렇게 급등한 거를 이렇게 빼면서 종가 관리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너무 급등하면 이게 자꾸 걸리니까 이 기간을 두어 가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올릴 겁니다. 오늘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죠? 중간중간 단타도 쳤지만 이건 뭐 가만히 있다 갑자기 쫙 올라오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쫙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제가 단타 주로 1분봉으로 치잖아요. 양봉 개수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때 올라갈 때 6개였거든요. 이때 제가 양봉 6개라고 강력하게 사인을 드렸어요. 매도하란 얘기죠. 그냥 장대 양봉 4개서부터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인데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도할 때가 됐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올라가다가 이제 좀 깔짝깔짝거리고 이제 멈멈거리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때 드린 건데 하자마자 이게 쭉쭉쭉 빠진 거예요. 이게 하여튼 1분봉에서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많은데 강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하락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분할로 매도해봤다가 진짜 더 빠지네. 그럼 나머지 물량을 내려가면서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던졌던 거를. 하여튼 뭐 제일약품 오늘 엄청나게 흔들었는데 이럴 때 얘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뭐 고점하고 고점 추세를 이어가야 되고요. 아니 이렇게 고점 추세를 이어봐서 이걸 돌파하고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바닥을 일정한 가격대에서 지켜주고 있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런 거 보면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 바닥은 좀 더 낮았는데 여기가 85,000원쯤이고 근데 여기 약간 위에는 한 87,000원쯤이고요. 지금 한 87,000대가 지금 바닥인 것 같아요. 일단 제일약품도 꾸준하게 일단 지속 관찰할 필요는 있겠네요. 어차피 이 재료는 12월, 1월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7만원 찍을 뻔했는데 아쉽게도 7만 딱 그 한호가는 못 갔고 SK하이닉스도 꽤나 강하게 이 10만원대를 깔짝깔짝거리고 자꾸 뚫어내네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오르지 않았나? 좀 이제 조정 좀 받을 국면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에다 납품하는 다른 종목들도 좀 이제 슬슬 같이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이제 IT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런 것 중에서 수급이나 차트 자리 좋은 것들이 있어서 전에도 이제 설명을 또 드렸고요. LB 세미콘도 괜찮아요. 흐름 그때 말씀드렸던 때 이후로 여기 쌍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또 우상향 중이죠. 이 쌍바닥 사이에 있는 고점은 넘어섰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거래량이 지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조금 눌림 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데까지 또 갈 거고요. 이제 여기가 임박하게 되면 슬슬 잘 가는데 하면서 거래량도 붙으면서 이제 소문 듣고 이제 막 올 거예요. 수급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가는 거죠. 기존에 일단 설명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짧게 할 거니까 일단 KH 바텍 한동안 폴더블 폰 나오고 그럴 때 KH 바텍이 힌지 접히는 부분 힌지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잘 갔는데, 아, 이쪽이구나. 네. 뭐 그걸로 이제 잘 갔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또 폴더블 폰 2도 또 출시도 돼 있고, 지금 이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또 이런 이 가격대 이런 바닥에서 또 이렇게 또 이런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중이죠. 이렇게 가려는 중. 그러고 보면 참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얘는. 그죠? 이 정도 라인이. 음, 거의 16,000원 이상에서 놀고 있네요. 16,000원. 요 정도. 16,000원 정도 위에서. 여기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를 이렇게 그리니까 일단 하락하던 자, 확대. 이게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20번의 저항에 걸려요. 여기서도 또 상승하다 20번 저항에 걸리고요. 그러면 아마 또 내렸는데 얘가 이제 올라갈 거면 결국에는 이 21선을 돌파를 해요. 그래서 이날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원래 이제 60선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20선에서 이제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두 번째는 쉽게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인데 일단 여기서 60선에 닿는 그림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나오진 않았어요. 20선은 이렇게 뚫었죠. 근데 올라갔다가 지금 20선 밟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니까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바닥을 볼 수가 있고 60선 뚫고 그리고 또 이 비율로 봤을 때는 240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목표. 오. 그 제조 반도체는 좀 이때 거래량 올렸다가 이렇게 좀 팔아먹고 그 다음에도 별로 이렇게 거래량은 사실 없는데 일단은 흐름이 점점 이렇게 우상향 중이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평소보다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때의 모습처럼 좀 약간 강한 슛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때 모습처럼 한번 좀 센 슈팅이 한번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 평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에만 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뭐 시가부터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일단은 좀 안 할 겁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이때 상승한 이후로 이렇게 좀 내려와서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박스를 좀 그리다가 한번 뚫고 나서 이 위에서 박스권을 또 그리고 있는 중인데 이러다가 이제 20선 밟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KEC도 좀 그래요. 이렇게 올려놓고 좀 떨어져서 기간 횡보하면서 박스권 그러다가 한 번 정도 뚫어놓고 얘는 여기서 못 놀고 한 번 더 내렸다가 여기서 놀았어요. 뭐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다시 20선 부근에서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자율주행하고도 이제 엮여서 강하게 상한가를 가가지고 오늘 단타 치면서 매매를 하긴 했지만 단타 치면서 매매하면서 요런 구간까지 해가지고 먹고 이거는 못 먹었어요. 이거는 못 먹었어요.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이때 갑자기 급등을 할 때 이때 갑자기 급등할 때 이 KC를 굳이 물렸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본전 탈출하신 분도 계신데 사실 이거는 추세를 보세요.
물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물렸으면 시간이 꽤나 걸리고 지루하셨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추세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우상향이잖아요. 모든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우상향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 20선에서 여기서 잠깐 옆으로 눕기는 했지만 크게 이탈한 것도 없고, 이러면은 이런 종목은 결국에는 이제 어,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 이렇게 올려버리는, 여기다 담아서 먹는. 하여튼 KC를 조금 일찍 파신 분들은 좀 안타깝고요. 그런 식으로 유진로봇도 이렇게 있었던 게 결국에는 이렇게 세게 한번 갈 겁니다. 이런 것도 한 2,945까지 바로 볼 필요는 없고, 그냥 2,900원을 조금 아래에서 2,890이나 95나 그 정도쯤, 요를 살짝 아래다가 걸면 안전하게 좀 체결돼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유진로봇. 그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몇 개 또 있는데 차트 다 비슷해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만간 터질 때 슛 나오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 더 미동 이런 것도 지금 흐름은 이렇게 가고는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들어서는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수축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방향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인데, 얘가 오늘 한번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한번 콕 뚫어놨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풍선 같은 이렇게 부풀었던 게 수축됐다가 다시 이렇게 부풀어질 거예요. 개벽다구처럼 또 나오겠죠, 모양이. 그럼 이런 뼈다구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주로 여기를 앙 하고 물죠. 여기 물어야 돼요, 이제. 이런 데 매수 해야 돼요. 그리고 알파홀딩스가 그동안 좀 재미가 없었어요. 최근에는 잊혀진 종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고점, 거기 정도까지만 목표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목표. 그리고 뭐 떨어져 봐야 뭐 지금 바닥이 워낙 짜잘하고 단단해가지고 딱히 손절에 대한 개념은 딱히 없을 것 같네요. 정 모하면 4,000원 이하 손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유니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60선 타고 그나마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평선들 50, 20, 35 다 모였어요. 그리고 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얘도 지금 이 윗꼬리는 크니까 빼고 이렇게 봐도 돼요. 어쨌든 지금 삼각 수렴 형태를 그리고 있고, 풍력 쪽이 단순히 지금 이렇게 쉽게 꺼질 테마는 아니잖아요. 바이든 당선인의 주력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한번 시세를 줄 때도 됐다 봅니다. 예, 뭐 동국도 있고 CS 윈드, CS 베어링도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요. BT1도 지금 아주 급등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옆으로 횡보 좀 하다가 20선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하나의 요런 파동을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걸로 인해서 다시 두 번째 상승 파동을 뭔가 예고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뭐 하면 이제 여기 20선 이탈할 때 손절가로 잡고, 여기 손절 잡고, 목표는 일단은 이게 넘어가는 목표 7,800 넘어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슬슬슬슬. 비티온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 요즘 그 조선 쪽에서 그 LNG 수주하고 진짜 금액이 크고 막 그러는데, 좀 보니까
친환경 쪽이죠. 이게 이 원료가 기존에 있던 원료 연료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조선업 쪽이 은근히 또 친환경적인 그런 테마로 분류가 같이 되면서 선박 관련주가 은근히 또 뜰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네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선박 관련 종목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지금은 좀 많이 올랐고 좀 종목이 좀 답답하긴 한데 좀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예상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아직은 시나리오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이 반응을 해줘야 말이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선침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면은 장기 투자인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여유 있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좀 빠른 스윙이나 단타 위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알고는 있지만 근데 주변에 장기 투자할 사람 있으면 요런 거 좀 눌림 줘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뭐 좀 추천은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